휴대폰 안 쓰고 어떤 무선 통신 기기를 절대 안 썼어.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 뭐냐면 인공위성 하나가 얘를 추적을 해요. 얘 하나를? 굉장히 큰 저택이 있어서 거기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CIA가 뭐하냐, 금융기록을 조사합니다. 얘가 이걸 살 여력이 없는 놈이에요. 더군다나 상당히 눈에 띄는 집이에요. 대조 딱 했더니까 90% 이상 오사마 빈 라덴을 봤다. 모의 훈련장을 세워서 네이비 실 6 최정예라고 하는 최정예죠. 훈련을 하게 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요? 문제는 그 안에 내부 구조를 모르요. 매일 안쪽 내부 구조를 바꿔가면서 훈련합니다. 역사를 뒤흔든 그날이 아니었다면 세상은 지금과 달랐을까요? 그날을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그날을 이끌어주실 우리 이세환 기자님, 그리고 그날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윤영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그날은 좀 가슴 아픈 그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1세기 극초반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나. 네. 저도 사실 그때가 제가 2001년이면 저도 굉장히 불행했을 때고, 또 하나 그 중요한 게 이게 보도가 느닷없이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전 세계가 충격에 저녁 때 이렇게 대부분 시민들이 TV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보 뜨면서 이렇게 확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날로부터 3,500일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날로부터 3,500일 전이면 뭐냐면 2001년 9월 11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 다 알죠. 예. 세계 무역센터에 말도 안 되는 참사가 벌어졌었죠. 쉽게 말해서 진짜 질이 안 좋은 무장 조직이 비행기 4대를 탈취해서 2대를 세계 무역센터에 충돌시켜서 세계 무역센터가 이제 붕괴가 됐고, 한 대는 국방부 펜타곤에 충돌을 했고, 다른 한 대는 원래 백악관에 충돌할 예정이었는데 승객들이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펜실바니아 들판에 추락을 했죠. 그게 영화도 네, 영화로도 나왔었죠. 됐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네, 단어들은 조금 순화시켜서 얘기 드린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공격으로 무려 3천여 명이 사망합니다. 이게 하룻밤 사이에 3,000명 사망했다는 건 그것도 민간인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죠,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막상. 네. 진주만 이후에 아메리카 언더 어택, US 언더 어택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최악의 사건이었고, 이 이후로 곧바로 미국이 이 무장 조직에 대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에 들어가게 됐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미국에 대한 지지를 표명합니다. 놀라운 건 러시아와 중국도 당시 미국한테 우리가 당신들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얘기할 정도였고, 맞아요. 심지어 북한도 중요한 말을 하죠. 미국의 아픔에 우리가 위로를 보낸다. 두 번째,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부터 합니다. 이때 당시에 조금이라도 이 사건과 연관이 되면 이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럼요. 두려움이 그럼요. 있었어요. 아예 그때 아들 부시 대통령이 텔레비전 나와서 전 세계는 택해라. 미국 편에 쓸 건지 그렇죠. 아니면 테러리스트 편에 쓸 건지 택해라.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D-3,500일이거든요. 이때 뭔가 뭐 조짐이라든가 뭐 이런 게 보이는 시점이었습니까? 이 시기에? 조짐이라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미 알카에다의 존재는 뭐 알려져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알카에다가 아프리카 남부의 뭐 케냐, 탄자니아 이런 데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있을 거다라는 첩보도 있었다. 여러 번 있었다라고 밝혀졌죠. 특히 이게 독일 정보기관이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서 줬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정보의 홍수가 나면은 일어나는 부작용. 정보를 받는 것과 그것을 재조합해서 쓸만한 정보를 필터링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였는데, 여기에 미국이 실패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 그 무장조직, 범죄자들이죠. 이들이 대부분 파키스탄 출신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들은 원래 알카에다 소속이 아니었어요. 얘네들이 먼저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를 한번 했었습니다. 놀랍게도. 폭탄을 가득 실은 차량으로 세계무역센터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번 터트려 봤거든요. 네. 그런데 건물이 붕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연구를 한 거죠. 파키스탄 출신 이 극렬 분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 건물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미사일 공격이나 아니면 비행기로 갖다 들이받는 수밖에 없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카에다가 알게 됩니다. 알카에다가 얘네들한테 자금을 대줬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알카에다가 주도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알카에다가 이걸 알고 얘네들한테 자금을 대줬어요. 그렇지만 배후는 맞는 거죠. 뭐가 어떻게 됐다.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우리가 알려져 있기로 알카에다가 테러의 배후에 있었다는 거를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알카에다의 수장이 오사마 빈 라덴이었잖아요. 근데 오사마 빈 라덴이 처음부터 미국이랑 척을 졌던 건 아닙니다. 뜻밖에도 그 옛날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에 침략당했을 때 무자헤딘이라는 저항 단체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빈라덴이 가담을 했고 오히려 그때는 미국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사우디가 미국한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잖아요. 원래 사우디라는 나라가요, 이슬람 근본주의가 좀 강한 나라입니다. 와하비즘이라고 그래서. 그 뭐 극장도 몇 년 전까지 없었어요. 네. 최근까지 여성 운전도 못했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 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협력을 하지만 상당히 저항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빈라덴도 그런 사람이었죠. 빈라덴을 중심으로 이제 알카에다가 힘을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요 근거지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지역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걸프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중동 문제에 좀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 세력의 화합 이런 거를 꾀합니다. 그래서 회담도 열고 그래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죠. 이것 또한 이제 이런 극단주의 세력의 반감을 확 키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과 또 미국이 아랍 세계에서 자꾸 세력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감 이런 게 겹쳐서 알카에다는 테러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독실한 무슬림인데 만약에 이교도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건 배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우디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우디가 어떤 나라예요? 사우디는 이슬람 최대 성지가 있는 나라예요. 메카가 있잖아. 메카가 있는데 이 메카가 있는 이 땅에 미국이 공군기지를 세워? 이건 뭐예요? 악수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공군기지가 메카랑 가까웠어요. 굉장히 가까워.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로부터 3,500일 전, 그러니까 9월 11일 무역센터는 공격을 받고 붕괴를 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시점이 지나서 그날로부터 3,200일 전입니다. 이제 3,200일 되면 이제 미국이 침공을 하게 되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공. 왜냐하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이 탈레반이었고, 탈레반이 또 알카에다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네. 판단을 한 거죠, 미국은?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3,200일 전에 침공을 했을 때 그 전에 이미 배후가 알카에다라는 걸 알았고, 당시 알카에다의 지도자는 오사마 빈 라덴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장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고 직후에 사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 CIA가 오사마 빈 라덴의 위치를 알았어요. 몇 차례 보고가 됐는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중요 정보로 분류하고 취합하는 데 실패했던 거죠. 그래서 담당자가 나중에 자천되고 그래요. 이것이 확실한 정보, 정확한 정보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못했던 거군요. 네, 정보가 필터링하고 분류하는 체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체계를 만들어낸 게 사실은 영국이 제일 먼저 했었던 건데요. 네네. 쉽지 않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나 가능한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사실 왜 그 소식을 듣고도 못했을까라고는 하지만 그 들어오는 소식이 어마어마한 단위로 들어오고 있는 그럼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도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냉전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해체된 상황이에요. CIA도. 왜 더 이상 뭐 이렇게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냉전도 끝났고. 네. 많이 줄였죠. 그래서 확 쪼그라든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났는데, 사실 제가 근데 9.11 직후에 미국이 결정적 기회를 포착합니다. 바로 토라보라. 2001년 12월에 토라보라 지역이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의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있는 산악지대예요. 이 산악지대가 알카에다의 본진이었고 여기 빈라덴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CIA가 포착을 한 거예요. CIA 소속의 특수부대하고 현지 무장 세력을 데리고 와서 네.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현지 무장 세력이 무자헤딘하고 파슈툰족 부족의 무장 세력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때 CIA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여기서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건 사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알았어요. 알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를 포위하려면 최소한 5천 명이 필요했습니다. 5천 명이 필요했는데 이게 지금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도 안 된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스탠바이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현지 병력이 못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군인 병력이 못 온 상태니까 현지에 있는 무자헤딘하고 파슈툰족을 동원했는데, 네. 이게 뭐냐 하면 얘네들이, 특히 파슈툰족 이 부족 무장 세력은 자기 형제하고 친구들하고 친척들이 다 저기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게,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 막 이런 협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파키스탄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럼 파키스탄이 확실하게 국경선을 그어놓고서 얘네를 못 오게 막아야 되는데, 네. 파키스탄이 그걸 안 합니다. 왜냐? 당시 파키스탄 정보부도 탈레반 정권과 굉장히 원만한 관계였었어요. 당시에는. 우리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네. 거기로 막상 들어가면 국경도 애매모호하고 되게 부족 간에 되게 얽히고 설킨 게 많은 거예요. 네네. 파슈툰족이 사실은 파키스탄이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살아요. 아프간족도 많이 섞여 살고. 그렇기 때문에 막상 거기를 가면은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 얘네가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구분하기도 되게 쉽지가 않아요. 단순히 미국, 서방, 뭐 아랍, 그 이슬람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부족 문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우호적인 부족인 게 아닌지 그런 것도
굉장히 구별하기가 힘들죠. 힘든 거죠. 게다가 그냥 국경이라는 게 따로 뭐가 없고 그냥 이 산을 지나쳐서 길 따라가면 없어요. 검문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험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평상시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길로 해서 절로 가면은 어느 지역으로 갈 수 있고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날로부터 3,500일 전인 9월 11일 날 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석 달 만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 때문에 포위 작전은 실패합니다. 실패가 되는군요. 그리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게 하자마자 CIA가 계속 보고를 했거든요. CIA가 계속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든 공수부대만이라도 오면 좋겠다. 신속대응군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배경을 한번 제가 여러 각도로 한번 봤습니다. 중요한 건 놀라운 사실이 이 일이 있고 나서 미국이 전략회의를 했잖아요. 첫 번째 이 일이 있고 나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럼스펠트 주재하에 CIA하고 NSA 국장들 다 모여서 했던 회의가 있었는데 앉자마자 럼스펠트가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앉자마자. 만약에 허준 씨가 럼스펠드예요. 다 모았어. 앉자마자 무슨 얘기했겠어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장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부대가 어떤 부대인가? 이게 상식적이죠. 네. 그 말이 아니었어요. 앉자마자 한때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당장 이라크 침공 계획 세워였어요. 그건 너무 멀죠. 네, 너무 멀잖아요. 이제 세워서 언제 침공해? 자, 근데 뭐냐면 당시에 똑같아요. 당시에 NSA 국장, CIA 국장 펄쩍 뜁니다. 이거 알카에다지 이라크 아닙니다. 이라크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럼스펠드가 무슨 말이냐면 야, 크게 가자.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해. 이미 굉장히 주요 정보 라인이나 정보 중요한 부대가 이라크 쪽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라크 쪽으로 가고요. 이라크로? 네, 이미. 2001년 말부터 2002년 초는 미국이 내부적으로 이라크로 가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부시 대통령 때였잖아요. 기회인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자기네는 힘든 일이지만 중동의 미국의 비우호적인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계기였죠. 그래서 탈레반 일단 제거하고 그 다음에 눈에 가시였던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명분이 되고 또 하나가 이미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얘네가 대량 살상무기 있다. 그렇죠. 첩보들이 이때부터 막 올라가거든요. 그걸 갖고 이제 그럼 이제 이라크 가자. 빈라덴도 잡고 대량 살상무기 잡고 가자. 이렇게. 겸사겸사. 네. 그 이거죠. 럼스펠드. 우리 크게 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부시 행정부의 전략이 뭐냐면 빈라덴이 이미 도주 중이다. 중요한 건 알카다 네트워크 붕괴시키는 거 다음 단계 우리 최종 목표는 뭐다? 이라크 정권 교체다. 요거 작은 거 하는데 지금 뭐 몇백 명, 몇천 명 그거 하지 말고 한꺼번에 보내서 싹 쓸어서 덮자. 정확한 지적입니다. 결국은 놓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으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D-3200일입니다. 네, 드디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죠. 아프가니스탄 갔는데 초기에는 단기 경멸 기대감이 굉장히 우세했었습니다. 당연히 상대가 안 되잖아요, 사실. 교수님, 사실 탈레반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볼 수가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렇죠. 얘네는 뭐 이슬람에서도 되게 극단주의자들이고 그 일종의 원래 학생들이었어요. 네. 원래 이슬람 율법 그 원리주의를 공부하는 공부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그러니까 되게 저평가했었죠. 그런데 사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아프간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렇죠. 걔네가 보통 민족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도 막은 애들이고 소련의 8년 침공도 이겨내는 민족이고 영국도 이제 가서 수렁에 빠졌다가 영국도 가다가 그냥 여긴 안 되겠다고 나온대고 그런 지역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이때 또 한 번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때 이거 기억나실까요? 허준 씨. 굉장히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자원 입대합니다. 그때 분위기였어요. 그때. 복수심에 불타는. 그렇죠. 우리 미국이 공격받았다. 그렇죠. 아메리카 언더 어떻게 해가지고 모병소에 사람들 모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고 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초기 작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뭐냐면 초기 작전에 할 것도 없어요. 점령은 금방 했죠. 그렇죠. 중요한 건 탈레반이라는 건 원래 부족 국가이고 이 부족 국가라는 건 다시 말해서 점조직이. 그렇죠. 도망가서 흩어지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흩어져서 그냥 유목민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리고 산악지대 한번 가보니까 어떤 산악지대 들어갔어요, 미군이. 동굴만 100개네. 그럼 야, 이 동굴이 100개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동굴 하나 들어가 보니까 이 100개의 동굴이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안에서. 와. 이걸 얘네들이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한다고? 교수님 말씀하셨죠. 베트남 전쟁의 악몽이 떠오르는 거야. 이거 장소만 옮겼지 우리가 똑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초반에는 막 기세가 올랐지만 2005년, 6년 지나가고 특히 2003년인가 이라크 전쟁이 터지면서 아프가니스탄이 후순위를 물립니다. 그때부터 굉장한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죠.
아니 근데 사실 미국이면 정보력도 엄청난 국가잖아요. 이 이전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등한시하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일단은 국민적인 분노가 너무나 아. 치솟았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쳐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셌죠. 그래서 사실 분명 알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이랑 연관성이 있고 거기만 숨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사실 거기 들어가는 게 미국한테 상당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분노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내부의 정치적인 입지 조지 W 부시 그때 엄청나게 입지가 어려웠어요. 그냥 이걸 단번에 뒤집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정말 마음과 힘과 돈과 정보력이 다 모일 수 있었잖아요. 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못 찾은 거예요? 일단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지형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 저 200% 공감합니다. 거기 지형 자체가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탈레반과 알카에다 그리고 일반인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양치고 있다가 갑자기 무기 들고 싸우고 또 다시 돌아서고 하니까 사실 우리 가끔 미국이 거기서 양민학살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 구분이 안 되는 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부족 문제가 있죠. 부족끼리 내분. 같은 부족도 한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한 세력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갈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형과 또 부족 문제와 거기다가 또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 막 이런 게 섞이고 버리니까 거기 숨어버리면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가 원래 오사마 빈라덴이 소련이 그 아프간에서 침공했을 때 거기 가서 자원 입대해가지고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간에 나름 또 지지 세력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호 세력이 많이 있었죠. 빈라덴 정도 숨겨줄 수 있는 그런 우호 세력은 상당히 또 존재했었습니다. 사실 빈라덴이 사우디 부동산 재벌 아들이에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 아버지가 트럼프 같은 사람이야. 네. 10번째 부인 아들이. 근데 이게 있어요.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미국의 대중동 정책의 핵심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거든요. 네네. 여기에는 휴민트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에는 휴민트를 심기가 굉장히 힘들죠. 부족 사회로 연결돼 있어서 다 서로 하나 건너면 다 하는 사이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 부족에도 얘를 보내야 되고 저 부족도 얘를 보내야 돼. 이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예 이런 걸 생각조차 안 했었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AK-47은 지팡이 같은 겁니다. 평상시도 쓰죠. 네. 그냥 다 그냥 한 자루씩은 가지고. 양치는 목동도 어깨에 걸고 다녀요. 근데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땐 저게 무장 세력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목동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양치는 목동에 AK 어깨에 메고 가다가 총든 애들이 온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어? 얘도 쏘겠죠. 그럼 그때부터 얘는 뭐예요? 무장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무장 조직이 파키스탄에 갔다가 이쪽에 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부터 다 무장 조직이라고 하나. 내 사촌이에요. 내 사촌인데 파키스탄 갔다 왔어. 총 메고 와. 누구나 다 총 메고 오잖아요. 삼촌 나 왔어요. 삼촌 저 하루 자고 가대. 그래 자고 가. 이거잖아.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쟤는 무장 조직을 숨겨줬다. 무장 조직의 협력 세력이라고 판단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을 들어가서 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내가 뭘 했다고 이 미국 놈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베트남의 악몽이 또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그걸 당하고 나면 이 아버지의 지지 세력들은 미국 놈들은 우리 다 죽일 거야. 그 다음에 아프간 전통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죽어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랍 세계에서 폭탄 테러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 원수를 죽이기 위해선 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가 않은 게 아랍 세계. 근데 그게 사실은 고대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나 현대가 오면서 이제 그런 복수가 단절된 것이지. 공적 영역으로 가죠. 예전에는 사실은 그게 당연한 역사였는데 아직도 그 부족 사회를 이루고 사는 지역에서는 그게 원래 우리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데 아직도 무장단체의 수장은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날로부터 270일이 남았습니다.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오사마 빈 라덴의 메시지 전달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디오로 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은 항상 메시지를 비디오로 내보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디선가 뭘 찍어서 이걸 뭐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어디 전송한 것 같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은 휴대폰도 안 썼습니다. 휴대폰 안 쓰고 어떤 무선 통신 기기를 절대 안 썼어요. 그럼 어떻게 찍어서 자, 그럼 찍어서 파일에 담아서 인적 편으로 알자지라 방송 같은 데한테 익명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말 타고 낙타 타고 가가지고 네. 여기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이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잡을 수가 없는데 270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굉장히 중요한 인물 하나가 북아프리카 쪽에서 체포가 돼요. 근데 얘를 북아프리카 그 국가에서 신문을 하는데 미국같이 신문하는 게 아니죠, 그 나라는. 일단 물에 까꿀로 집어넣고 별짓을 다 했죠. 고문을 했군요. 다 했는데 얘가 뭘 불었냐 하면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얘가 이름을 하나 풉니다. 오사마 빈 라딘의 요거 정보 왔다 갔다 하는 전령하는 애 이름이 아부 아흐메드라고. 그리고 이 아부 아흐메드의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걔는 전화를 썼네요. 네, 얘는 전화를 썼어요. 바로 CIA가 모든 인공위성, 통신위성을 다 동원해서 아부 아흐메드의 전화를 도청합니다. 도청 딱 하니까 항상 이 아부 아흐메드가 어디에서 왔다 갔다 두 군데를 계속 왔다 갔다. 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 특히 와지리스탄에서 어떤 데를 자꾸 왔다 갔다. 저기 제가 왜 왔다 갔다 할까?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 뭐냐면 인공위성 하나가 얘를 추적을 해요. 얘 하나를? 예,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 아닙니까? 그럼요. 인공위성 그 움직이는 게 얼마나 돈 많이 드는데. 아니 전용기만 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데 전용 위성이라뇨? 네. 잠깐 다른 얘기인데 미국이 빈라덴한테 건 현상금이 아 현상금 있었죠? 네, 장난 아니에요. 2,500만 달러. 예, 2,500만 달러인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환산하면은 300억. 네, 엄청나게 고 그리고 네. 그거 플러스 잡는 비용 합치면 오사마 빈라덴의 한 명한테 쓴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 정도면 배신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배신자가 안 나왔어요. 글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분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100% 이게 유지된 건 또 아니죠. 위성이 얘를 추적을 해요. 쭉 추적을 해서 딱 보니까 자꾸 얘가 어디 한 군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저기로 왜 자꾸 갈까?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CIA가 뭘 해보냐면, 근데 얘가 딱 보니까 파키스탄의 아바타바드라는 어떤 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부 아흐마드 이 새끼가. 걔가 여기에서 어디에 가나 보니까 굉장히 큰 저택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저택이 있어서 거기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CIA가 뭐 하냐. 이 아흐메드의 금융기록을 조사한다. 금융기록을 딱 조사해봤는데 등기가 얘 앞으로 돼 있어요. 저 집이. 근데 얘 금융 다 추적해봤는데 얘가 이걸 살 여력이 없는 놈이에요. 제가 왜 여기 이걸 샀지? 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적 있나? 뭔 돈으로 샀지?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집을 샀는데 내가 집을 샀는데 그 돈을 어디서 났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이거 국세청에서 쫓아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상당히 눈에 띄는 집이에요. 딱 보시면 그 나중에 보이는데요. 주택가에 담이 막 되게 몇 미터 되는 되게 큰 집이 하나 뜬금없이 있는 거예요. 아, 그 빨래 펄럭이던 예, 그 집. 예. 아, 기억나. 이게 담이 5m짜리, 3m짜리가 쭉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철조망이 뚫려 있었고, 그래서 이 시즌트 장비를 딱 갖다 댔거든요. 시즌트 장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신호 수집 장비를 네네네. 딱 해서 신호 수집 장비를 딱 갖다 댔는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는 그 어떤 통신 전파도 안 나옵니다. 전화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렇게 대저택인데 어떻게 통신을 안 해? 그래서 이 CIA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일단 저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뒤져보자라고 해요. 쓰레기가 안 나와. 쓰레기가 어떻게 안 나와? 자체적으로 자체 소화가 안 돼. 소각장했어. 그때 CIA 국장이면 어떤 생각 들어? 싸지. 서늘하다. 그래서 어떡하냐? 야, 아부 아흐메드한테 했던 인공위성 취소시키고 이 집에다 인공위성을 2개를 배치시키고 계속 보는 거야. 계속 보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마당에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양의 그림자가 비쳤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바탕으로 이 사람 키를 추정했어요. 193cm가 나와요. 근데 오사마 빈 라덴이 굉장히 장신이었어요. 장신이죠. 그래서 그때 CIA가 뭘 붙이냐면 별명을 페이서, 어슬렁거리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얘가 아마 오사마 빈 라덴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1998년에 미국 기자 중에 한 명이 오사마 빈 라덴을 인터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야, 너 그때 찍었던 영상 다 내놔봐. 이래. 찍었던 영상을 다 내놨는데 그 중에 한 영상에 뭐가 있었냐면 오사마 빈 라덴이 걸어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대조를 해요. 대조 딱 했더니까 90% 이상 오사마 빈 라덴이 맞다.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오사마 빈 라덴이 혼자 산 게 아니라 부인들 한 5명 정도 거기 더 많은데 그리고 자녀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집이 큰 건데 자녀들은 그래도 나와서 학교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일부러 백신, 주사 그런 걸 놓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했대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의 그 DNA를 결과적으로 추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가 CIA가 갖고 있는 DNA가 대조를 해서 이거 거의 비슷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네. DNA가 일치하겠네. 네. D-270일 그로 추정되는 사람의 저택을 발견했고 그들은 철저하게 고증했습니다. 그렇죠. 왜냐? 그전처럼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고증하고 또 고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 전입니다. 포착을 해서 일단은 이게 오사마 빈 라덴이 맞나 틀리나를 해야 되잖아. 미국이 무서운 게 뭐냐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오사마 빈 라덴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미국이 잘 쓰는 게 뭐냐면 레드 해석이라고 하는 걸 써요. 레드 해석. 이게 뭐냐면 반대 측 입장에서 분석한 결과. 역지사지. 네. 그러니까 레드 해석까지 딱 해보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맞는 걸. 무슨 상관이야? 있는 거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모의 훈련장을 세워서 네이비 실 6, 실 6팀 최정예라고 하죠. 최정예죠. 티어 1. 티어 1. 25명을 놓고서 훈련을 하게 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인공위성을 찍었으니까 그 건물 모형하고 훈련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문제는 그 안에 내부 구조를 모르잖아. 안에 몇 명이 있을지, 어떤 공격 무기가 있을지. 어떤 공간 모르잖아. 모르죠. 3층이란 건 알았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걸 모르잖아요. 네이비실이 무서운 게 3주 만에 똑같은 건물 지어놓은 다음에 매일 안쪽 내부 구조를 바꿔가면서 훈련합니다. 어떤 구조가 돼도 무서운 애들이에요, 얘네가. 근데 여기서 힌트. 네이비실이 1팀이 있고 2팀이 있고 6팀이 있거든요. 네. 갑자기 왜 3, 4, 5가 왜 3, 4, 5 빼요? 왜 넘어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3, 4, 5는 작전 실패를 해서 이 팀은 안 되겠다. 아니야. 6팀이라고 일부러 하면은 적이 생각하기에 3팀도 있고 4팀도 있고 5팀도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하려고 일부러 6팀으로 했대. 이제 다 밝혀졌으니까 그냥 이제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지금. 전세계가 다 알겠는데 뭐. 그 다음에 근데 여기가 또 굉장히 작전 난이도가 높은 곳이 뭐냐면 이 인근에 파키스탄 육군사관학교가 있어요. 맞아요. 윤영희 교수님이 계셨군요. 육군사관학교도 있고 또 주변이 민가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고려했던 것 중 하나가 뭐 말씀할 수 있는데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뭐 공습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고려를 했는데 그럴 경우에 민간인 피해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정말 최소 범위 타격을 하더라도 이건 위험하네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과 공습을 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토마호크 미사일을 날려도 뭐가 되냐면 영공 침범이 돼버려요. 그럼 파키스탄하고 외교 관계가 굉장히 파국으로 갈 수 있어요. 까딱 잘못하다가 굉장히 복잡한 외교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근데 인적 차원을 투입해서 내 까닥 이렇게 하면 이거는 조금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됐어요 실제로. 사람이 가도 문제가 되고요. 파키스탄이 나중에 엄청나게 항의를 했고 사실 미국이 무서운 게 파키스탄도 동맹국이거든요. 그런데도 쿨하게 무시하고 자기네 입장에서 되게 정말 중요한 타겟이다. 그러면 자국법에 근거하여 왜냐면 미국은 테러가 발생하니 국가안보법 같은 게 만들어져요. 이름은 정확하진 않지만 거기에 근거해서 그냥 투입해버리는 거예요. 마약이나 국가의 이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자국법이 우선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모의 훈련을 했다는 건 철저하게 이제 여러 번 검증했잖아요. 체포를 하는 거를 훈련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압 사살을 하는 걸로? 사살을 애초부터 사살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아서 체포했다, 뭐 체포가 돼서 구금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사마 빈 라덴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위한 더 큰 폭탄 테러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다. 영시하는 또 세력이 있을 수.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없애버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생각. 자, 그럼 연습과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이 작전에 대한 승인만 떨어지면 됩니다. 그날에서 3일이 남았습니다. 당시 이제 오바마 대통령, 국무장관은 힐러리, 부통령은 조 바이든이었어요. 오바마 시절이요? 네, 네, 오바마 네. 시절이었고 이 오바마 시절에 사실 교수님 이 오바마가 미국 사람들 기억엔 굉장히 좋은 대통령 아직도 인기도 많죠. 굉장히 인기 순위가 높은 대통령이죠. 근데 의외로 오바마가 8년의 재임 기간 동안 내내 오사마 빈 라덴을 잡지 못한다고 비난을 받았다고 하던데. 오사마 빈 라덴 쫓아가는 거는 이제 뭐 공화당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공적이고 미국은 요즘은 좀 약해졌지만 약간 정파를 초월해 국가적 이익에 협력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빈 라덴은 어쨌든 민주당 정부, 우리 오바마 정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제거 대상이었고 끊임없이 미국에 대한 위험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제거하고 싶었고 또 제거한다면 사실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오래 끌잖아요. 그래서 안보 라인, 정보 라인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제거를 한다면 그동안의 오명을 또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었죠. 그럼 이 작전 승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그쵸. 탁 도장 찍는 거예요? 그 전까지 CIA 국장을 진짜 매 쪼듯이 매일 쫍니다.
그러니까 이 CIA 국장이 얼마나 노력에 걸렸냐면 자기 부하들한테 야 무조건 변화가 있든 없든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보고해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3일 전에 다 모였어요. 여기서 오바마가 그래. 우리 이 지금 제거 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힐러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해야 됩니다. 힐러리 해야 된다고. 바이든은 어떻게 했을 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성향이 미국 사람인데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파키스탄과 파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외교적인 그렇죠. 그런 제스처를 중요시하시는. 그런데 나머지 강요들, NSC 의장인가, CIA 국장, 그 다음에 저기 수석 안보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실수해서 10년 쫓았습니다. 그렇죠. 겨우 잡았습니다. 이 기회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고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D-Day 전날에 백악관에서 뭐가 있었냐면 특파원 만찬회가 있었어요. 특파원 만찬회가 있었고 모든 연예인하고 주요 인사들이 다 왔어요. 거기서 다음날 작전이니까 허준 씨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허준 씨가 오바마야. 다음날 오사마 빈 라덴 잡는 작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연미복 입고 대중들 앞에 나가서 카메라 다 비추기인데 태연하게 이렇게 될까? 안 되죠. 안 되죠. 오바마가 그걸 한다니까. 그 사람은 충분히 하죠. 그 교수님, 이 오바마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 사람이. 오바마는 진짜 뛰어난 페이스 메이커고요. 그 다음에 연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되게 연설을 하면 흡입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자기 집중력, 컨트롤력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즉흥 연설의 대가라는 긍정설이 대가고요. 아. 그러니까 쇼맨십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거기서 자기 감정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감정이 흔들릴 뻔한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미디언이 나와서 오사마 빈 라덴 개그를 해버려요. 거기서 왜 못 잡냐 이런 식으로 개그를 해버려요. 잡아봐라 막 이렇게. 뭘까? 오바마는 어떡할까? 너 내일 잡혀. 아니, 그러니까 너 끝나고 나 뭐 이거잖아. 이 새, 여기서 나 같은 그래. 근데 거기서 굉장히 유연하게 나와. 뭐 웃으면서 하면서 끝나고 그 코미디언하고 악수하면서 유쾌한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일 작전이 있을 거라고 전 세계 누구도 예상을 못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딱 가요. 드디어 그날입니다. 팀 6, 3, 4, 5가 있을 것 같은 골팀 투입이 됩니다. 넵튠 스피어입니다. 당시에 그 페이서라는 이름을 오사마 빈 라덴한테 붙였지만 네. 오사마 빈 라덴의 공식적인 암호명은 뭐였을까요? 사막의 뭐 있어요. 좀 비슷한 거. 별명이 제로니모였어. 제로님. 추장 제로니모. 그래서 이제 넵튠 스피어 작전이라고도 하고 일부에서는 제로니모 작전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는 오히려 신문에 제로니모 작전이라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밤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지에서 헬리콥터가 2대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비 헬리콥터도 하나 갔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쫙 갔는데 한 대는 저택 안쪽에 내리고 다른 한 대는 저택 바깥쪽에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악몽이 펼쳐집니다. 혹시 매복? 저택 안쪽에 내리는 헬리콥터가 추락을 해. 왜냐면 담이 높았잖아요. 근데 헬리콥터가 회전익이잖아. 이게 측풍이 오면서 얘가 균형을 잃고 추락을 해버려요. 담에 바람이 부딪히고 예상 못한 그렇죠. 돌풍이 불었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타난 예전에 블랙호크 다운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분명 헬기 소리가 몇 분 전부터 들렸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때 투입한 헬기가 저소음 헬리콥터였어요. 그래도 주변에서는 그 소음이 들렸고. 근데 잘 몰랐대요. 그때까지 그렇게 잘 몰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보진 않았대요. 근데 꽝꽝꽝 해서 추락을 하니까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시간이 없는 거야 이제. 그죠. 그 중에서 누가 도움을 줄지 공격을 올지 모르는 상황. 더군다나 이 25명이 투입되는데 헬리콥터가 추락을 하면 나머지 인원 갖고 작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택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안에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건 작전을 어버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천만다행이게 추락한 헬리콥터에서 대원들이 나오는데 멀쩡했었어요. 부상은 아니고. 그리고 바깥쪽에 있던 대원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처음에 문이 있었거든요. 문에다 폭탄을 설치하고 문을 꽝 하는 거예요. 위장문이었어요. 뒤에가 콘크리트야.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안에 먼저 들어갔던 대원들이 주차장 쪽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팀이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주는 게 뭐냐면 아부 아흐메드. 얘가 무슨 소리가 나니까 AK를 갖고 나왔거든. 가장 먼저 총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오사마 빈 라덴의 20살짜리 아들도 총 맞고 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수님 이 안에 어린애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실팀은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왜냐하면 오사마 빈 라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살폭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실팀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됐었을까요? 이게 저 이 질문을 들으니까 미국의 그 전설의 저격수 이야기 그 영화로 나온 걸 보면 자기 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뒤에서 저격수가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뭐죠? RPG. RPG를 든 공격하는 무장단체원이 쏘려고 하니까 이제 저격을 했는데 그걸 어떤 아이가 달려오죠. 달려와서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하니까 내려놔 제발
제발 뭐 이러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 그랬으면 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군인은 임무를 수행하는 게 먼저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그렇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죠. 그리고 들어가는 길에 무기 든 사람은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일단 말한 것처럼 보이자마자 일단 아음이든지 파악을 하기 전에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여성도 발견하는데 그 이슬람 전통 복장 있잖아요. 그 속에 폭탄이나 또 무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살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죽이면서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목적은 빈라덴의 제거고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안타깝지만 다 제거를 하죠. 그래서 결국 빈라덴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문을 열자마자 있어가지고 곧장 죽여요. 바로 죽이는데 얼굴 쪽에 손상을 크게 입잖아요. 그래서 빈라덴의 아들로 추정되는 그 어린 애들을 2명을 발견하는데 양쪽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맞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딱 답이 일치했어요. 그래서 빈라덴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또 얼굴은 파괴되었지만 신장 여러 가지 신체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일단 맞다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오바마한테 보고한 다음에 그 시체를 갖고 미국 기지로 돌아가죠. 당시에 그 오바마도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네. 위성을 통해서.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가장 좋은 자리에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장면을 보면 그 작전을 주관하는 군 지휘관이 주석에 앉고 오바마는 옆에 이렇게 쪼그려 앉고 이 작전 헤드는 너니까 네가 해라. 나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유명한 사진이죠.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또 그게 여러 장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깜짝 놀라서 입을 이렇게 막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빈라덴 죽었을 때 사진이라고 알려지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헬기 추락했을 때 그때 놀래가지고 이렇게 입을 가린 사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여튼 이 작전이 끝난 다음에 예비 헬리콥터가 내려서 나머지 대원하고 빈라덴 시신하고 싣고 가고 추락한 헬기는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팀이 와서 회수. 폭파시켜. 무조건 폭파예요. 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헬기에. 그러니까 무조건 폭파입니다. 그러면 빈라덴의 시신은 가서 이제 DNA 대조를 해보고 맞다는 걸 밝히죠. 그리고 공개를 오사마 빈라덴 사살했다고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헬기가 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시간이 꽤 걸려요. 꽤 걸리는데 90분인가가 걸려요. 90분이 걸리는데 돌아가는 와중에 이게 소셜 네트워크에 공개가 돼요. 어디 지역에 어느 아프가니스탄도 아이폰 쓰는 사람 많거든. 사진 찍어서 다 올려버리는 거. 우리 지역 위에 지금 헬기 간다. 그리고 저지에 뭐 어떤 집 있는데 저기서 뭐 총소리 나고 뭐 이상한 소리 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키스탄 공군기지에서 F-16이 뜨네. 이거 헬기면 바로 따라주죠. F-16 뜬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헬기는 초정옥으로 레이더망을 피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서 F-15가 딱 떴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고 있었죠. 쫙 도망가는데 F-16이 따라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F-16이 포착을 못해요. 헬기를 포착을 못해요. 못 찾았어. 저공원을. 네, 너무 저공으로 못 찾았고 그리고 F-16 레이더에는 아프가니스탄 쪽에 있는 미국의 F-15가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는 좀 이상한데? 왜 제가 나한테 오지? 그래서 보고를 하니까 파키스탄 그 방공 그 지휘소에서 야, 돌아와. 괜히 하지 마. 인도도 아닌데 왜 그래?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무사히 탈출하게 되죠. 미국이 꽤 늦게 통보해요. 작전 끝난 다음에 한 3시간인가? 있다가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 통보를 해요. 열받을 만하죠, 당연히. 네. 자기네 영내 안에서 군사작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외교적으로 마무리는 거기서 국력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뭐 미국이 그렇게 했대는데 딴 것도 아니라 빈라덴 제거하는 했대는데 그리고 당시에 파키스탄 정부가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미국한테 한마디로 척을 지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반발은 했지만 결국 그냥 넘어가게 되죠. 미국이 항상 파키스탄한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계무역센터 붕괴할 때 대부분 그 조직원들은 파키스탄 출신이 아니라 항상 얘기해요. 그 얘기 들으면 그때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원래 이 탈레반이나 이런 게 원류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중에 인도에 있는 무슨 학교에서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학교를 찾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갔어요. 미국이 막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인도를 압박했다고 해서 인도는 또 그런 거 압박받는 거 싫어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얘네는 나는 걔네들 모르는 애들이라고. 그 학교에서. 걔는 우리 졸업생도 아니고 이상한 애들이다. 누가 우리 졸업생한테 누구한테 과외받았겠지 막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완전히 이슬람 원리주의에 경도돼서 이렇게 되는지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자기 목에 칼 들어올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미국이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됐다. 그리고 보여주고 없애면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사실 시신을 어디다가 묻었는지 뭐 이런 것도 전혀 공개 안 하고. 아니 알려져 있죠. 그 미국 함대로 옮겨서 거기서 수장시켰어요. 수정시켜버리죠. 수장을 시켜요? 네. 왜냐하면 얘를 땅에다 묻어봐. 거기가 성지가 되죠. 그럼요.
그리고 대략 인도양 어디라고는 밝히지 그것도 밝히지 네.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장을 시키는 게 뭐 제가 이슬람교를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상당히 이슬람 무슬림들한테는 상당히 좀 모독적인 그런 의미도 있대요. 그래서 약간 그것도 노린 것 같아요. 힌두교에서는 사실 수장이 굉장히 예, 좋은 뭐 의미인데 그 강에 뛰어내리고 그러지만 그런 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했다라는 말이 있죠. 만약 그 넵튠 스피어 작전마저도 통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수장이 피해 다녔다면 지금도 미국은 쫓고 있을까요? 저는 쫓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넵튠 스피어 작전이 실패해서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살아서 계속 도망 다녔다면 아마 이 오사마 빈 라덴은 지금쯤 성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계속해서 저 서방의 극악한 세력한테 살아남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사의 뭔가의 이미지가 씌워지거든요.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게 그렇죠.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성인을 만들지 않으려고 되게 이 작전에서 고려를 많이 해요. 습격을 하고 처참하게 시신을 만들어내고 또 수장을 시키고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 고심을 한 적이 보이죠. 오늘의 그날은 넵튠 스피어 작전의 그날이었습니다.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도 사실은 자유로운 지금의 이 지구 위에서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의 희생, 다른 이의 아픔을 만들어내는 행동만큼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 아프지만 결과적으로 악은 처단당한다라는 결과를 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덕분에 풍성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